내 딸이 살아있단 것이 사실입니까? 윤성호는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고 기절할 만큼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친딸이 바로 구하나라는 사실에 감격에 겨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을 옆에서 함께 들은 구지석 또한 윤성호의 등을 토닥이며 지금 당장 구하나에게 가보라고 말해주었죠. 오늘은 윤성호와 구지석이 힘을 합쳐 신여진의 약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윤성호의 친딸이 구하나로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귀걸이를 왜 네가 가지고 있어? 황진구는 구지석의 책상 위에 놓인 윤세영의 귀걸이를 보고 의아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구지석은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댔는데 이미 윤세영의 바람을 눈치채고 있던 황진구는 그 상대가 구지석임을 확신하고는 그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구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리고 황진구는 구지석에게 분노하며 말하길 너는 똑똑하니까 내 말 알아들을 거라 믿어. 너 윤세영 사랑하니? 윤세영을 조금이라도 좋아하긴 해? 내가 윤세영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을 앞둔 사람으로서 윤세영이 망가지는 것은 원치 않아. 만약 너랑 바람 피우던 게 걸려서 나에게 파혼당하는 꼴이 되면 윤세영 앞날은 먹구름이 낄 거야. 물론 나도 그런 지저분한 스캔들에 주인공이 되고 싶지도 않고 만약 네가 윤세영을 진짜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도 있어. 근데 내 눈에는 네가 그래 보이지를 않아. 도대체 윤세영에 대한 네 마음은 뭐야? 황진구는 구지석의 진심을 알고 싶었고 구지석의 멱살을 잡은 채 화를 내고 있었죠. 황진구는 구지석과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낼 동안 황진구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구하나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단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구하나가 신여진 친딸이 아님을 알고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무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 도가 점점 지나쳐지고 있었죠. 심지어 식판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구하나의 발에 자신의 발을 걸어서 일부러 넘어뜨리려고까지 했어요. 구지석과의 싸움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왔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황진구가 넘어지려는 구하나를 안아서 간신히 구해줬습니다. 황진구는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윤세영,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네가 일부러 발 거는 거 내가 다 봤거든. 사람들은 황진구가 자신의 약혼녀인 윤세영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을 보고는 둘이 무슨 일이 있냐며 소곤거렸죠. 사실 황진구는 윤세영의 바람을 눈치챘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은 남아있던 상황에서 이제 그 믿음마저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고 아동 학대범에 바람 피우는 윤세영이 착한 구하나까지 못살게 구는 걸 목격하자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던 것이었죠. 그렇기에 이제 황진구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윤세영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하나는 황진구가 이렇게 화내는 게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구하나가 신 회장의 친딸이라고 생각해 자신에게 오버해서 화를 내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 자리에서 구하나가 가짜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구하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구하나 진짜 정체가 뭔지 알고 이러는 거야? 제가 얼마나 하찮은 앤 줄 몰라서 이러지? 구하나 쟤는 말이야. 라고 윤세영이 구하나가 가짜 딸이라는 걸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려던 찰나 누군가가 다가와 윤세영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지석이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모두 얼음장이 되었죠. 윤세영은 뺨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네가 왜 나한테 이래? 그러자 구지석이 윤세영의 귀걸이 한 개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감히 우리 누나한테 하찮다는 표현을 써. 우리 누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알기나 해. 하찮다는 건 너 같은 인생에게 쓰는 말이야. 구지석은 조용히 윤세영의 곁에 다가와 그녀의 귀에 속삭이며 말했어요. 너 우리 누나 정체를 알게 된 것 같은데 네가 아는 거 어디 가서 입만 뻥긋했다가는 그날이 바로 네 제삿날이 될 줄 알아. 구지석은 윤세영을 노려보며 그 자리를 떠났고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구하나와 황진구는 멍하니 윤세영만 바라보았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윤세영은 눈물만 뚝뚝 흘리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신 회장은 장비서를 시켜서 싸움의 진위를 확인해오라 했고 장비서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고는 윤세영이 구하나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확신에 차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윤세영 씨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하나 씨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많은 직원이 있는 구내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신여진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생각을 멈추고 장비서에게 말하길, 장비서, 어쩐지 동서가 좀 이상하긴 했어. 갑자기 은총이에게 친절하게 굴지를 않나? 친권 양육권 뺏긴 집 이야기를 하지 않나?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눈치를 챈 거였군. 아무래도 두 사람을 이대로 두면 안 될 듯해. 구하나 씨가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는 은총이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기라도 하면?
나는 영영 은총이 못 보게 되잖아. 내가 친할머니라는 증거도 없는데 두 사람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아무래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렇게 신 회장은 집에 들어와서는 냉정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단호히 말하길. 세영아, 오늘 회사에서 네가 벌인 일 이미 장비서통에 다 들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더구나. 어떤 후폭풍이 올지는 각오하고 벌인 일이겠지? 그리고는 최명지를 바라보며 말하길. 동서, 네 딸 데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도록 해. 최명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윤세영에게 무조건 엎드려 빌라고 말했죠. 형님, 우리 세영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 좀 해주세요. 얘가 정신이 모자라서 이러는 거예요. 얘 약도 먹고 있는 애예요. 제발 형님이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까지 이야기했는데 신여진이 소리쳤어요. 닥쳐.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 내가 두 사람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아? 우리 하나랑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나 절대 두 사람 이 집에 못 둬. 사람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두 사람 발로 나가도록 해. 그렇게 두 사람은 한겨울에 쫓겨나게 되어 당장 갈 곳이 없어 허름한 모텔로 들어갔어요. 최명진은 윤세영의 등짝을 치며 혼냈죠. 으이그, 내가 좀 참으라고 했지? 그래서 일부러 구하나 정체까지 말해줬더만 도대체 회사에서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엄마 투자 잘못해서 돈 다 날려서 우리 둘이 먹고 살 돈도 하나도 없어. 최명진은 그렇게 빈털털이 신세가 되어 윤세영을 껴안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여진의 약점을 조사해달라는 구지석의 부탁을 받은 윤성호는 사람을 시켜서 신여진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여진의 과거 산부인과 기록까지 모든 것을 보게 된 윤성호는 신여진이 유진이를 출산했을 때 함께 태어난 미수가 쌍둥이 한 명을 의사와의 합의하에 사산으로 위장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완벽주의자의 늘 최고여야만 했던 신여진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 두려워서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장애아로 클 것 같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뒤집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달라고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했다는 것이었어요. 윤성호는 부들부들 떨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그래서 내 아이를 죽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윤성호는 산부인과 의사의 멱살을 잡고 내 눈을 보며 똑똑히 말하라고 말했죠.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길. 산모는 죽여달라 부탁을 했지만 차마 내 손으로 숨을 쉬고 있는 아이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는데 입양이 된 건지 계속 보육원에 살고 있는 건지 저는 그 뒤로 확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처치 과정 중에 메스에 비어서 오른쪽 어깨 부분에 큰 흉터가 생겼었는데 아마도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상처가 존재할 겁니다. 정말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호는 잃어버린 딸을 찾을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는 충격을 받아 쓰러져 버렸고 하필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크게 출혈을 하고 말았습니다. 윤성호가 쓰러졌단 소식을 들은 구지석이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하필 특이한 혈액형을 가진 윤성호는 수혈할 수혈팩이 병원에 부족했죠. 그때 구지석은 구하나가 윤성호와 똑같은 혈액형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냈고 구하나에게 연락해 좀 도와달라고 했죠. 구하나는 흔쾌히 도와주겠다면서 왔고 수혈을 위해 오른쪽 옷소매를 거둔 순간 구하나의 오른쪽 어깨에는 메스에 빈 듯한 큰 상처가 보였어요. 윤성호는 구하나에게 물었어요. 그 어깨의 상처는 왜 난 건가? 그러자 구하나가 어색한 미소로 말했어요. 이거요? 왜 생겼는지 저도 잘 몰라요. 보육원에 올 때부터 있었던 상처래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상처 같다고 하더라고요. 윤성호는 구하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죠. 희귀 혈액형이 똑같고 유진이와 나이도 똑같고 어깨에는 메스에 긁힌 흉터까지 있으니 구하나는 틀림없는 윤성호의 딸이었습니다. 윤성호는 베드에서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나가 누워있는 베드로 갔어요.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성호는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아빠가 늦게 찾아 미안하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